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섹션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요, 성격에 대한 구조. 성격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성질과 특성으로서 성격의 특성, 그 다음 독특성, 개인에 따라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관성은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말하는 거고, 경향성은 경향성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성격의 구조는 이렇게 심리적인 핵과 전형적인 반응, 역할적인 행동이 되겠고요. 성격 이론은 5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카텔, 노먼의 특성 이론. 개인의 성격은 각기 다르나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이론이 되겠고요. 프로이드의 심동적 역동 이론은 인간의 성격은 원초적인 나와 현실적인 자아의 자기 통제로 나타나는 조차이가 되겠습니다. 조차는 이루어지며 세 가지로 서로 다른 나가 충돌해서 타로 협회하는 상호작용을 소속해 지배해서 만들어지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셀던은요, 체형과 체력은 유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격은 체형 체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헬스 용어로 보면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으로 5가지 욕구 위계 이론으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 또 애정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반두라의 학습 이론을 보면요, 인간의 행동은 여기서 학습한 것과 개인이 처한 상황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성격의 측정, 면접에 대한 평정척독법은 대상자와 인터뷰에 따라 관찰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 보면은 그 질문지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MBTI 많이 아시죠? 에너지에 대한 방향과 그 다음 또 그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에 대한 항목을 대한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16가지에 대한 성격을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MMPI는 다면적인 인성심사, 그 다음 또 16PF는 16가지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EPI는 아이젠크 성격 차원 검사로 2차원적 검사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빅5는 성격 5개 요인의 검사를 말하는 거고요. 성격의 5가지 특성, 개방성과 성실성, 안정성, 외향성, 우효성이 들어가겠고요. 우효성의 검사는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 개개인 요인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사법은 로르샤프 검사, 그 다음 TAT 주체 통각 검사가 되겠고, 문장 완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재미와 몰입은 어떻게 흥미로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웨이스와 아모로스는요, 스포츠와 재미, 웨이스 아모로스 자체가 스포츠에 대한 재미 영향 요인을 사람에 대한 소속감, 숙달과 성취, 동작, 자체에 대한 감각적 책임이 스포츠의 재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 또 스포츠에 대해서 전념에 영향을 주고 그 자체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운동 수행의 심리적 요인을 본다면
정서 모형의 측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 이론은요, 톰킨스는 8가지 정서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아주 그냥 놀랍고, 수치심이 있고, 기쁘고, 슬프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혐오스럽고, 흥미스러운 부분을 말했고요. 플루치크는 정서 모형에 대해서, 러셀은 정서 모형에 따른 혼합 정서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비정서적인 정서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생각한 모형은 뭐 물감으로 따진다면 노랗고 빨갛고 3가지 색을 섞는 비율에 따라서 혼합되는 강도가 여러 정서가 만들어진다. 2차원적 모델은 비각성과 쾌와 불쾌에 대한 2가지 2차원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원형 모델은 정서는 고활성과 자활성, 쾌와 불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서의 측정은 자신의 심신에 따라서 상태를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행동 관찰과 생리적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 근심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맥박이 호흡이 빨라지고 땀이 나는 긴장초조 불안이, 다시 말해 축구할 때 페널티킥을 찰 적에 굉장히 우리 월드컵 때나 축구 때 보면은 뭐 올림픽 때나 보면은 페널티킥 찰 때 굉장히 어깨 동무하고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고 관중들도 긴장하는 상태를 보고 있죠. 그럴 때 과연 얼만큼 적중을 해서 성공률이 높느냐, 영향을 잘 미치는가. 또 불안에 대한 종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불안을 하고, 상태 불안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난 불안과 분리불안은 강한 정서에 따라 애착이 있고 그것 따라서 분리가 되면은 느끼는 그 불안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쟁 불안은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불안과 경제적인 상황에서 시합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경쟁 상태의 불안은 특별한 경쟁 상황 또는 시합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승리의 압박감, 자신감 부족, 통제력 상승 등의 불안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승부차기 하던가 그러면은 여자 우리 선수들의 상황을 많이 볼 텐데요. 심리 상황에서 굉장히 또 긴장을 많이 하다가 다른 데다가 골볼을 차버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었죠. 그런 경우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긴장 초조 상태가 얼만큼 불안의 요소를 작용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불안의 측정은 행동의 측정에 따라서 스포츠가 시험 전후에 나타나는 선수에 대한 행동적 특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고, 생리적 측정은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그 반응 측정들을 말합니다. 뭐 그 근전도라든가 심전도라든가 맥박구 혈압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이러다 보면은 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이런 상태가 오겠죠. 우리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볼 때도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마 여러분도 오실 겁니다. 심리적 측정 방법은 불안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작성한 설문지 답을 분석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측정 척도는 마튼지에 대한 스포츠 경쟁 불안 척도와 거기에 따라서 요 3가지의 측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면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탈진은요, 내부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이 신체적으로 심리적 반응으로 표출되는 증상을 말하고 있고요. 이름으로써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로 나뉘고, 운동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피부 반응이라든가 심박수가 오르고 호르몬 변화를 통해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너스 하이는요, 설인 3종 경기 선수는 경기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편안함, 희열감, 통제감을 느꼈다. 그 순간에도 시공간의 장애를 초월한 듯 경험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탈진 상태는요, 보면 심리적, 육체적 피로를 보면서 과도한 신체적, 심리 상태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고, 탈진은 피로감, 의욕의 저하를 유발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타인에 대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 기안84가 마라톤 하는 영상을 봤을 겁니다. 탈진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옆에 있는 동료가 일어나켜주고 물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탈진 상태에서 다시 성취 동기 부여를 줌으로써 인간이 탈진 과정이 있었지만 소외되고 그다음 성취감과 그런 거를 성취감이 감소되면서 고립감, 그다음 또 신체적, 정서적 탈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탈진의 원인은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무리한 훈련이라든가 완벽주의적 성격을 말하는 거고요. 성취감의 저하와 스포츠 평가 저하에 대해서 흥미를 성실히 무관심하게 억울함을 느낀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정서적 고갈은 과도한 훈련이나 시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긴장, 초조, 불안. 세 번째, 경쟁 불안의 경기적 관계 이론은요, 이거 별표 4개입니다. 자, 스펜서는 욕구, 불만족에 대해 나타나는 긴장 상태이며 각성 수준에 대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긴장을 많이 할 때와 긴장을 안 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와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려주고 긴장을 많이 할 적에는 빠른 템포의 그 음악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자동차로 따진다면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체에 대한 맥박이 올라오는데 바로 출발할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예열을 해놓는 이런 상황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키스와 도스는요, 영유자 가설의 초기에는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행 수준이 떨어진다고 가설을 냈고요. 콕스는 다차원적인 불안 이론으로 불안은 모든 경기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 이렇게 보고, 애프터가 이제 반전 전환 이론을 냈는데요. 각성 수준을 유쾌한 흥분으로 지각할 수 있고 불안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론을 냈고요. 카타스트로피는 격변 이론, 각성이 점차 증가하면은 운동수행이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지게 높은 각성 수준이 이르면 수행에 따라서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마틴스는 심리적 이론으로 각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성한다는 이론을 제시를 했고, 한의는 최적 수행의 지역 이론, 영유자가 가설에 의해서 각성 수준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최적 수행지의 이론을 제안하고, 선수가 운동 종목별로 각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충분한 현장 기반을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수행 지역을 선택해야 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안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요, 일반적인 관리 기법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지만 요거를 딛고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본인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극복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자, 생리적 관리 기법은 바이오 피드백 훈련으로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 되겠죠. 여러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조작하며
생리적 반응이 되겠고, 그 다음 명상, 자생훈련, 점진적 이완기법, 그 다음 인재 재구성, 그 다음 호흡조절, 자완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적 관리법 예시로 자생훈련은 불안을 우리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 체면을 걸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따뜻함을 실제적으로 이제 뜯기도록, 그 다음 또 그 시합, 우리가 시합 또는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굉장히 필기시험 볼 때 긴장이 되죠. 그 다음 또 그 체계적 둔감함, 불안을 유발시키는 자극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후 하나씩 적용해서 유발시키는 감각 자극이 되겠습니다. 인지적 관리 기법으로는요, 인지 재구성,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대체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시합을 들어가서 시합을 할 적에 예를 들어 또는 어머니한테 시합을 다녀오겠습니다. 또 감독 선생님, 코치 선생님 만나서 시합장을 내려가고 소집실에서 어떻게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경기 시작 전후의 불안 상태에 기반을 하면서 그거를 긍정적인 부분을 사고력을 갖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을 정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사고 정지가 되겠습니다. 불안 스트레스 방법 해소 방법은요, 인지적 관리 비법을 활용하고, 그 다음 또 부분주의를 집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기분 전환하기 등 기타 등등이 있겠고요. 이 동기의 개념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 먹는 것이다.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펜싱에서 우리가 박상영 선수를 떠오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6점 차로 지고 있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갖고 내가 나를 상기시킴으로써 다시금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우리가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88 올림픽 때 유남규 선수가 탁구에서, 지금 유남규 감독이지요. 7점 차로 졌을 적에 다시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갖고 다시 방향성을, 내 마음가짐을 바로 잡으면서 특성 지향적인 관점으로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지향적인 관점은 반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들여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상호적인 관점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영향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동기 유발의 기능과 종류는 활성화에 대한 기능, 어떻게 유발시키는 기능으로 개인을 스포츠를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되겠고, 지향 기능은 행동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주고, 선택 기능은 목표에 대해서 특정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기능이고, 강화 기능은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정적 강하고 나쁘면 부적 강하다. 그런 기능을 제공해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기의 종류는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그 자체가, 우리가 동기는 뭐냐? 그럼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이 부분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썼는데요. 이는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의한 동기가 내적 동기고, 외적 동기는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보상, 그 다음 칭찬, 경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 다음 무동기는 동기가 없는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맹목한 상태에서 특별히 참여하는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기 이론을 본다면요, 성취 동기 이론, 그 다음 또 거기에 따라서 지향적으로 노력하고,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은 성취 목표를 또한 비슷한 성취 추구,
그 다음 지적 평가 이론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유능성과 향상과 함께 내적 동기가 증가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유능성이 낮아지게 해서 감소한다는 이론이 되어 있으며, 자기 결정성 이론은 동기는 아무런 이론도 없는 무동기에서 외적 동기를 거쳐 내적 동기로 과정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 분위기 이론은요, 개인의 성취 목표 성향보다 동기 분위기, 자신의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얼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믿음, 신념이 되겠습니다.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성 이론은요, 내적 자결성이 높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통해 행동하는 유형에 따라서 즐거움과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그 다음 그거를 외적 동기로 자결성을 보통으로 만들면서 의무감을 규제하고, 그 다음 또 재미와 흥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또 회피하기 때문에 행동의 유형을 매개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동기는 무기력과 유사한 상태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 유형이 되겠고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 요령에 가장 또 중요한 귀인과 귀인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 19년도, 20 보면은 이 맥락이 2년 터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꼭 집어뒀는데, 귀인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이고, 귀인 훈련은 시합에 졌을 때 그때 실패의 원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합니다. 우리 필기시험을 보면서 작년에 시험을 떨어졌던 분들, 재작년에 떨어졌던 분들,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 그거를 상기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기 발전에 도약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다시 말해 구분을 해놓은 거 보면 와이너와 3차원의 귀인 모델을 보겠습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안정적, 불안적,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그러면 귀인 요소는요,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또한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너의 이제 경기 승패의 귀인 예시를 보면은, 노력에 대한 요소와 능력에 대한 내적 요소와 운은 외적 요소, 불안적인 요소, 그 다음 또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안정적인 요소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동기 유발 방법은 명확한 목표를 피드백을 설정해주고, 연습의 목표와 도전의식, 내적 흥미, 결과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 물질적 보상을 제시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 그 다음 칭찬과 질책, 선의에 대한 경쟁이 협동을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의 설정을 본다면은 목표의 개념, 목표란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시점에서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목표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스티어스는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목표의 구체성과 명료성과 곤란성, 그 다음 또 목표 설정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피드백을 줌으로써 얼만큼 주어질 성향과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일방적인 강요된 목표가 얼만큼 동료들에 의해 경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부분이 되겠고요. 목표의 수용성은 일방적인 강요된 목표가 아닌 집단 간 구성원들의 자발적 수용한 목표는 아주 큰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 설정을 위한 원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같이 이제 함께 설정을 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측정 가능한 또 필요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이한 명시된 목표를 설정과 적절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의 실제는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부터 실행 후 평가까지 과연 어떤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평가를 하고 문제집을 풀면서도 요런 부분은 잘못됐구나, 요거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알고 넘어가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해의 단계입니다. 이해의 단계는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갖고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교육의 단계는 시간을 두어 실질적 목표와 수립된 개인의 성취 목표. 다음 또 평가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보완할 부분. 또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은요, 비교 대상, 자신에 대한 절대평가에 대한 참고형과 중점형, 학습에 대한 중점, 기술 향상, 그 다음 내적 동기와 몰입에 대한 집중도, 그 다음 자기 성향에 대한 비교 대상에 따른 상대평가가 아닌 참고형 목표, 그 다음 또 경쟁에 따른 승리에 따른 유능감, 실천에 따른 또 쉬운 과제 제시, 긴장 초조 불안 항상 3세트로 달고 다니는 부분이 되겠죠. 자신에 대한 개념은 마인드 컨트롤,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신념으로 또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유사 개념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념과 낙관주의는 자신에 따라서 좋은 일을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와 자신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신감이고요. 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던 시합 상태를 보던 우리가 또 시합 상태를 겪던 우리가 실행을 하던 굉장히 긴장 상태가 옵니다. 이거를 쫙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부분, 바로 자신감의 개념, 이게 성취 동기 부여에서 주는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폭스의 위계적 신체적 자가 개념의 예시를 본다면 신체의 매력과 신체적 컨디션은 신체에 대해서 자기 가치에 대해서 하위 영역에 속해 있으며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유능감은 스포츠 능력에 대한 기술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이론에 대해 반도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또 자신의 일을 믿는 개인적 신념은 무엇인지, 성취 성향과 성취 경험과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얼만큼 했느냐. 우리 성공은 실패는 성공에 대한 주춧돌이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대리의 개념, 타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목적과 방법, 그 다음 또 언어적 설득, 그 다음 또 정서적 각성. 우리 보통 이런 거죠. 목적, 방법, 결과, 결론. 목방결결,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이 되겠습니다. 유능성의 이론은요, 인간은 자신의 유능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동기로 유능성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서 흥미를 느끼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가치를 여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면은 지각된 유연성은 특정된 과제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요. 성취 동기부여가 되겠죠. 통제감은 특정한 과제에 따른 성공에 대한 실패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